가상 메모리는 이제 사용자에게 이제 보조 메모리의 총량, 그래서 보조 메모리는 보통 하드디스크 얘기한다고 이제 생각할 겁니다. 이 보조 메모리 총량에 해당하는 그런 큰 주소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 메모리는 이제 실제로 있는 피지컬 메모리에 비해서 더 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주소하고 실제 메모리의 주소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가상 메모리, 프로그래머에서 쓰여진 주소를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CPU가 생각하는 주소예요. CPU가 내보내준 주소가 바로 가상 주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상 주소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주소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리 주소는 실제 주격 장치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의 주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주격 장치 공간을 우리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결국은 가상 주소, CPU가 가상 주소를 갖다가 사용하니까 가상 주소를 실제 데이터의 주소 공간으로, 즉 메모리 공간으로 매핑할 수 있도록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는 주소 매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주소 매핑은 결국은 CPU가 사용하는 가상 주소를 갖다가 그거를 실제 메인 메모리 주소인 물리 주소로 바꿔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가상 그 공간,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 공간이죠. 그 공간에 특정한 데이터를 갖다가 물리 메모리의 특정 공간으로 옮겨놓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요 보조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갖다가 실제 메모리 공간 주소로 옮기는, 요걸 갖다 매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이런 가상 메모리의 가상 주소 매핑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원래 이 가상 메모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운영체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메모리의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라는 건 기본적인 그 정의 자체가 물리적인 메모리, 즉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장착한 램 있죠. 그 메모리보다 더 큰 메모리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고서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가상 메모리입니다. 즉 메모리가 실제로 없지만은 있는 것처럼, 훨씬 더 큰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하드디스크 공간만큼 메모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CPU는 그 가상적인 공간만큼 메모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프로그램을 로드하거나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갖다 배정하거나 읽거나 쓰거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제적인 메모리는, 예를 들면 가상 메모리가 이만큼 있다. 그 실제 메모리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어쨌든 실제 메모리보다는 가상 메모리가 크게 됩니다. 그러면 가상 메모리에 있는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어쨌든 실제로 사용이 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투링 머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과 데이터 사용되려면은 이 물리적인 실제 메모리에 그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상 메모리 쪽하고 물리 메모리 쪽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어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모든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크기의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를 블럭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4K 블럭이다. 그러면 이제 4개의 블럭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블럭의 사이즈는 1KB 되는 것이죠. 그래서 4kg니까 4096이면은 자 1K가 2의 10승이니까 2K, 4K, 12승이죠. 그래서 어드레스 비트는 12비트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블럭을 1kg 단위로 나눴죠. 보통 유닉스의 경우에는, 유닉스 또는 리눅스, 사실 컴퓨터 구조에서는 유닉스하고 리눅스는 같은 걸로 봅니다. 유닉스에서는 이러한 블럭의 크기를 갖다가 1KB로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 쪽도 동일한 사이즈로 공간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때 가상 메모리에 그 일정한 그 사이즈로 나눠진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바로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사이즈도 유닉스 같은 경우는 1KB예요. 하지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MS-DOS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의 크기가 64KB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유닉스하고 이제 윈도우하고 좀 차이점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가상 메모리를 갖다 일정한 크기로 나눈 공간을 갖다 우리는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 메모리, 물리적인 메모리의 공간을 갖다 일정 크게 나눴을 때 우리는 그걸 갖다 블럭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블럭 사이즈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여기서 이제 예시한 걸로는 각각 이제 전부 다 1K로 나눠졌기 때문에 페이지 사이즈하고 블럭 사이즈는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운영체에 따라서는. 대개는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예시에서는 가상 메모리가 총 8kg 8kg니까 아까 4kg가 2에 12승이었죠. 8kg 2에 13승적 13비트의 주소를 쓰는 겁니다. 즉 CPU는 13비트짜리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로 나누게 되면 총 8개의 블럭이 있겠죠. 8개의 페이지가 있겠죠. 그리고 블럭은 4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면 페이지 2에 있는 프로그램 갖다 내가 이제 실제로 실행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블럭으로 카피해야 됩니다. 뭐 이 4개 블럭 중에서 빈 블럭으로 카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4개까지 이렇게 블럭을 카피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블록으로 카피되지 않은 나머지 페이지 0라든가 페이지 3라든가 4라든가 7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모리, 즉 물리적인 메모리 없기 때문에 실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하려면 일단 그 페이지를 물리적인 블록으로 옮겨와야 되는 겁니다. 자, CPU는 요 가상 메모리의 주소, 즉 13비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구분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12비트밖에 못 써요. 실제로는. 즉, 이 8개의 페이지 중에서 어느 페이지는 물리 블록에 들어가 있고 어느 페이지 물리 블록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페이지가 물리 블록에 들어가 있고 어느 게 안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걸 구분할 수 있겠느냐? 바로 페이지 테이블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예시를 들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총 13비트의 CPU가 내보내주는 주소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사용하는 그런 가상 메모리에서 CPU가 내보내주는 이 가상 메모리 주소, 우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가상 주소. 그래서 가상 주소 13비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가상 주소는 13비트인데 그런데 물리 주소는 몇 비트예요? 12비트가 되는 겁니다. 12비트. 네. 한 개의 블럭은 몇 비트죠? 1kg니까 10비트죠. 예, 그래서 10비트로 각 블럭의 주소를 갖다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주소를, 블럭 내 주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 부분을 라인 넘버 또는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인덱스. 또 다른 말로 옵셋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안 보이겠네요. 옵셋.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는 옵셋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OS에서도 옵셋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근데 컴퓨터 구조나 아키텍처를 제외한 다른 분야, DB라든가 이런 데서는 인덱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같은 용어인데도. 뭐 어느 용어를 쓰든 간에 우리는 둘 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CPU가 가상주소를 갖다 13비트를 내보내줬다. 그러면 이 중에 10비트는 가상 페이지 또는 뭐 물리 블럭의 옵셋입니다. 옵셋이 0번지부터 10비트니까 1K까지 옵셋이 쭉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3비트는 8개 페이지 중에 어느 페이지냐 하는 걸 나타내는 페이지 번호입니다. 이때 이 페이지 번호를 갖다가 물리 블럭 번호로 어느 페이지가 어느 블럭에 매핑되어 있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페이지 테이블을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페이지가 8개니까 총 8개의 엔트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페이지 1번이 블럭 3에 매핑되어 있다. 그러면은 페이지 1번, 즉 이 테이블의 첫 번째, 두 번째, 0번, 1번 페이지가 되겠죠. 1번 페이지는 11 블럭에, 즉 3번 블럭에 매핑되어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맞다 하는 밸리드 비트, 여기서는 그 밸리드 비트를 프레젠스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젠스 비트를 1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가 이 블럭에 매핑됐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2번 블럭은 0번 블럭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2번 페이지는. 그러면 2번 페이지, 010 페이지는
0번 00 블럭에 매핑되어 있고 프레젠스 비트가 1이 되는 겁니다. 3번 페이지는 매핑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젠스 비트는 0이 됩니다. 여기 실제 무슨 데이터가 있겠지만 0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매핑 안 된 거예요. 5번 블럭은 4번 블럭은 역시 매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스 비트 0. 5번 블럭은 1번에 만약에 1번 페이지 5번 페이지는 1번 블럭에 매핑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5번 페이지는 1번 블럭에, 6번 페이지는 2번 블럭에 2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다가 테이블 주소로 표시되는 그런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블럭 번호를 매핑해 놨을 때 우리는 이거 갖다가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CPU가 데이터 접근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도대체 몇 번 페이지냐? 5번 페이지구나. 5번 페이지 어디? 자, 보자. 5번 페이지가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이게 물리적인 블럭하고 매핑되어 있느냐? 그렇다. 몇 번 블럭하고 매핑되어 있느냐? 1번 블럭하고 매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메인 메모리 주소는 01 블럭. 요 블럭이죠. 요 블럭의 요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을 해서 NVR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상 주소를 버추얼 어드레스를 갖다가 물리 주소로 매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가상 메모리에서 페이지를 사용하는 주소 매핑, 간단히 줄여가지고 페이지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상 메모리 주소를 갖다가 물리 주소로 바꾸는 게 꼭 뭐 페이지 매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소시어티브 메모리 페이지 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어소시어티브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어소시어티브 메모리는 내용 기반 검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상 주소가 앞에 페이지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주어졌다. 그랬을 경우에 먼저 페이지 번호를 확인해 봅니다. 어디서? 바로 이 어소시어티브 메모리에서 페이지 번호 앞에 3비트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규먼트 레지스터에다가 전체 주소를 넣고 키 레지스터를 이 앞에 3개만 비교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소시어티브 메모리의 주소 부분하고 비교해 봅니다. 이 부분하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제 010이 있느냐 여기 있죠. 매핑되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010 페이지는 이 어소시어티브 메모리에 있으면은 이건 매핑된 것이고, 즉 프레젠스 비트가 1인 경우죠. 그리고 어디다? 01번 블럭에 매핑된 겁니다. 그래서 이 01번 블럭 번호로 갖다가 라인 넘버하고 합쳐가지고 물리 주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방식이 어소시어티브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러한 가상 메모리 매핑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연관 메모리, 즉 어소시어티브 메모리를 쓰다 보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페이지 테이블을 쓰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빠르겠죠. 왜냐하면 이 페이지 테이블은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메인 메모리의 일부를 사용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만듭니다. 근데 이 방법은 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긴 하죠. 다만 조금 비싸지겠죠.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매핑했는데 매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갑자기 CPU가 예를 들면은 100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소로 갖다가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4번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접근하겠다는 얘기인데 4번 페이지가 지금 물리블록이 없잖아요. 그럼 가져다가 물리블록에 카피하면 될 텐데 다 쓰고 있어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4번 블록에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있는 페이지를 갖다가 날려야죠. 말하자면요. 날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소시에이트 매핑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4개의 블럭이 다 차 있는데, 각각의 페이지로 차 있는데, 만약에 100번지를 갖다가 지금 CPU가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럼 접근해 봤는데 그 페이지가 없죠. 그러니까 캐시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페이지 갖다가 다른 블럭에 매핑을 시켜야 되는데 더 이상 매핑할 블럭이 없어요. 다 써가지고. 그럼 그 중 하나를 쫓아내야 됩니다. 뭔가를. 이런 기존의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블럭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데이터를 갖다가 그 블록에다가 랩핑하는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페이지 교체라고 얘기합니다. 예,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이런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느냐? 블락들이 모두 사용 중이면서 CPU가 새로운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접근하려고 그럴 때, 즉 CPU가 참조하는 페이지가 거기에 해당 블록이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경우로 우리는 페이지 결함, 페이지 폴트, 뭐 참조 부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OS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용어를 다 배울 거예요. 이런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IO 인터프를 통해 가지고 메인 메모리 블럭에다가 이 페이지를 새로운 페이지를 갖다가 메인 메모리에다가 복사해야 됩니다. 이 페이지들은 보통 어디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저장돼, 이렇게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페이지는 보통은 하드디스크 같은 그러한 이제 보조 결정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디스크로부터 이 페이지 4번을 갖다가 메인 메모리 블록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 페이지 폴트가 났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페이지에 해당하는 블록을 쫓아내고 새로운 페이지 갖다가 복사해 와야 되느냐 고민됐죠. 사실 어느 데이터도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없죠. 하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 블록을 밀어내고 날려버리고서는 새로운 페이지를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전략으로, 즉 어떤 룰로 어느 페이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너 콕 찍어서 너 나가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거 갖다가 우리는 페이지 교체 전략,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 또는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OS에서 좀 자세한 걸 다룰 것이고, 여기서 물리적인 그런 이제 페이지 교체만 얘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 P4가 있어요. 먼저 들어와서 캐시를 찾아가 있던 놈, 너 충분히 캐시 사용했으니까 이제 나가라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안방에서 엉덩이 지지고 있지 말고, 너 이제 그만 좀 나가줘라 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first in, first out. 먼저 캐시에 들어온 놈, 또는 먼저 메인 메모리에 들어온 놈을 갖다가 먼저 내보낸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LRU가 있어요. LRU, Least Recently Used, 최근에 가장 사용을 하지 않은, 덜 사용한 그런 블럭을 쫓아내고 그 위치에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넣는다는 것이죠. 즉 최근에 가장 적게 참조된 페이지를 교체하는 것인데, 이거 또 다른 방법은 LF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꾸로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사용할 게 없겠죠. 사용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참조 페이지를 갖다가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LR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적게 참조된 페이지를 갖다가 교체한다는 전략이니까 가장 적게 참조했으면은 그만큼 그 페이지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쓸모없는 페이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보낸다는 얘기인데, 이 방법이 보통 많은 OS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웬만한 OS들은 기본적으로 하나, 둘, 세 가지 이상의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LRU예요. 하지만 LRU도 나름대로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가장 적게 참조된 페이지를 갖다가 쫓아내는 건데,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막 교체된 페이지, 금방 들어온 페이지가 그 전에 있던 페이지보다 참조가 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페이지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금방 기껏 하드디스크에서 복사해 왔던 그 블럭을 내쫓아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들어왔던 얘기는 곧 프린시플 로컬리티, 지역성의 원리 때문에 곧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게 쫓겨나가니까 곧 다시 또 디스크에서 읽어와서 또 복사를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즉 바로 좀 전에 들어왔던 페이지를 교체할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에이지 레지스터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에이지 레지스터, 즉 가장 덜 참조되는 페이지를 무조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에이지 레지스터를 둬가지고, 수명 레지스터를 둬가지고 이제 이게 얼마나 메인 메모리에 들어온 지 오래됐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거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갖다가 LRU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지가 오래된 거, 좀 오래 지났는데도 별로 참조된 게 없다. 그러면 가차없이 쫓아내는 거죠. 이런 방식이 에이지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수명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그런 LRU입니다. 실제로는 이 방식을 많이 쓰죠. 그래서 LRU를 하더라도 뭐 최근에 바로 들어와서 써야 되는 그런 페이지가 쫓겨날 일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가상 주소, 즉 버추얼 어드레스를 갖다가 실제 주소, 리얼 어드레스로 매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비롯해 가지고 가상 메모리의 그 메인 메모리와 그다음에 이제 가상 페이지를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전용 하드웨어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니트, 즉 MMU라고 합니다. OS에서는 MMS, 그러니까 메모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MMU란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 MMU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논리 메모리 참조, 즉 논리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의 얘기죠. 그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그 주소를 동적으로 배치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내에서, 같은 피지컬 메모리 내에서 서로 다른 유저들이 있겠죠. 멀티 유저, 멀티 태스킹이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이 한 개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서로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가 또는 다른 데이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접근 방지,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체제를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게 하거나 운영체제의 기능, 셋 컴프레이션을 갖다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 보호 기능, 이런 기능도 갖다가 하는 게 바로 MMU라고 하는 하드웨어입니다. 보통 칩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 MMU 역할은 여러분들 지금 PC 메인보드로 따진다면은 이 기능이 바로 칩셋에 있어요. 칩셋이 여러 개의 펑션을 갖다가 내재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IOP 기능이라고 그랬죠. 예. IOP 기능 말고도 또 메인 메모리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MMU라고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적 저장 장소 재배치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나왔는데, Dynamic Memory Relocation 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왔죠. 요건 이제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서 페이지 크기를 갖다가 이제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페이지 크기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예를 들어 1kg면 1kg 또는 64kg면 64kg의 똑같은 크기로 나눠지지 않고 서로 다른 크기로 나눠졌을 때,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의 뭐 3배 사이즈다,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눠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똑같은 크기의 페이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씁니다. 어떤 용어를 쓰느냐, 바로 세그먼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세그먼트. 이러한 세그먼트를 쓸 경우에는 세그먼트는 보통 여러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진 논리 공간으로 표시됩니다. 즉, 뭐 세그먼트로 해가지고 뭐 이 나눠지는 공간,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뭐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항상 그 페이지의 배수계로 배수계 크기만큼의 그 공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가상 주소를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논리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로지컬 어드레스로 얘기하는 것이죠. CPU가 메모리를 접근할 때 가상 주소, 버추얼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접근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가상 주소가 아니고 논리 주소를 CPU는 사용합니다. 어차피 그 CPU는 뭐 메모리 구조가 세그먼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페이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물리 메모리만 있고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지, 뭐 캐시가 얼마가 있는지 그건 어차피 모른다고 그랬죠. 그건요 다 모르는데, CPU가 일관되게 지금 메모리가 이만큼 있다 라고 생각하고서 내보내는 주소, 요거는 논리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지컬 어드레스를 내보내는 것이죠. 그 로지컬 어드레스 내에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세그먼트가 어느 세그먼트냐, 그 세그먼트 내에, 하나의 세그먼트는 여러 개의 페이지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세그먼트 내에 어느 페이지냐, 그랬을 때 그 어느 페이지를 지정해 가지고 그 페이지가 어느 블럭에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구분해내서 물리 주소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주소 변환, 즉 논리 주소에서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이러한 일도 역시 MMU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적 저장 장소 재배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체제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메모리 공간, 피지컬 메모리겠죠. 그 메모리 공간, 피지컬 메모리에다가 복사, 이동 또는 병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세스 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도록 페이지를 필요한 물리 블럭에다가 배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 프로세스가 뭐 디스패치 될 때 또는 슬립 됐다가 다시 웨이크업 될 때 이럴 때에 각각 배치된 장소가 다 다르고 심지어 한 개의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여러 개의 페이지로 나눠지게 되면 그 페이지가 연속된 페이지에 있다고 보장 못해요. 필요한 빈 공간에 아무데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동적으로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소가 연속된 주소겠지만은 실제 주소에서는 그 여러 페이지나 블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블록을 갖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동적 저장 장소 재배치를 갖다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능도 역시 MMU가 해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사용자들 간에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고 즉 프로그램에 차지하고 있는 세그먼트를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논리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OS를 다룰 때 우리가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스, 다중 태스킹, 그리고 멀티 프로그래밍 이런 개념들을 쓰게 되는데 이 멀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제 메모리 관리 하드웨어가 동적 저장 장소를 재배치할 수 있고 논리 메모리 기반의 주소 변환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그 프로세스들이 사용하는 세그먼트나 아니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세그먼트를 갖다가 공유하거나 아니면 접근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즉 서로 간에 어떤 세마포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말하자면은 이러한 MMU가 이러한 접근 방지와 그 다음에 공유 그리고 페이지에 대한 보호를 갖다가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 CPU가 논리 주소를 사용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의 경우에는 CPU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버추얼 어드레스가 아니라 로지컬 어드레스, 논리 주소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논리 주소나 버추얼 어드레스가 사실 별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아까 캐시에서 본 것처럼 캐시에서 하나의 그 블럭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인덱스를 블럭과 워드로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그 차이가 결국은요. 말하자면 페이지 번호를 갖다가 다시 세그먼트로 묶어가지고 페이지를 묶어가지고 세그먼트 단위로 구분한다는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는 페이지 번호와 그 다음에 옵셋 을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옵셋을 워드라고 지금 표현했죠. 만약에 CPU가 이런 가상 주소를 갖다가 내보내서 가상 주소 상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적어나오자 한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그 주소가 어느 세그먼트에 들어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테이블을 뒤져가지고 해당 세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들을 갖다가 표시하는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그먼트 테이블에 가보게 되면 몇 번 세그먼트는 그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이 시작되는 번지가 몇 번이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거기부터 0번 페이지예요. 그래서 몇 번째 페이지냐 하는 걸 더하죠. 그럼 몇 번째 페이지다 하면은 그 몇 번 페이지가 페이지 테이블에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몇 번 페이지가 페이지 테이블에서 접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페이지가 데이터가 없다. 그럼 페이지 폴트죠.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를 읽어올 것이고 만약 페이지가 유효한 프레젠스 비트가 1인 그러한 페이지다. 그렇다면은 그 페이지에 매핑된 블럭을 읽어와서 옵셋, 즉 워드값하고 합쳐가지고 물리적인 주소를 만들고 이 물리 주소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하고 그 접근한 데이터를 다시 CPU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CPU는 논리 주소를 내보냈으니까 그 논리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생각하고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페이지 매핑 방식에 비해서 이게 페이지 매핑에 사용하는 페이지 테이블이죠. 그 각 세그먼트에 들어있는 페이지들을 갖다 표시하는 페이지 테이블을 하나 더 쓰는 세그먼트 테이블을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이중 테이블을 쓰는 것이죠. 요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페이지 매핑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세그먼트 번호를 찾아가지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요 세그먼트마다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이 이제 쭉 있겠죠. 여러 개의 페이지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갖다 매핑해 가지고 물리주소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세그먼트 테이블 한번 뒤져봐야 되고 페이지 테이블 또 한번 뒤져봐야 됩니다. 이 세그먼트 테이블이나 페이지 테이블은 전부 다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메모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에다가 세그먼트 번호하고 페이지 번호를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블럭 번호를 갖다가 적어주면은 아규먼트 레지스터에 의해 가지고 세그먼트하고 페이지에 해당하는 값을 키 레지스터에서 마스킹 해주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세그먼트와 페이지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만약에 있다, 그럼 캐시 히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블럭 번호가 바로 피지컬 블럭 번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주소 가지고 워드 가지고 합쳐 가지고 역시 똑같이 피지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왼쪽이 페이지 테이블 기반의 로지컬 투 피지컬 어드레스 매핑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오른쪽에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은, 이거는 페이지를 하고 세그먼트 갖다 한번 딱 본다, 보고 찾아서 블럭 번호를 찾는 그런 일종의 버퍼 같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 갖다 뭐라고 그러느냐, look aside buffer, 즉 TLB라고 합니다.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 그래서 이제 look aside가 바로 L이고, translation 뭐부터 뭐 세그먼트 페이지를 갖다가 블럭으로 바꿔주는, 세그먼트 페이지를 블럭으로 바꾸는 트랜지션을 하는 그런 버퍼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갖다가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 다시 말하면 TLB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에서 메모리 구조를 얘기할 때 이 TLB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러한 세그먼트 페이지 매핑 방식이구나, 거기에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이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버퍼란 말이 붙었지만은 레지스터 아니에요. 이거는 캐시입니다.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논리 주소를 사용하는 그 컴퓨터에서 이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그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 주소가 20비트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죠. 페이지는 8비트로 표시되고, 그리고 각 페이지 내에 워드는 쭉 옵셋은 8비트로 역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 4, 8, 16, 30, 64, 128, 256 각각 256 워드를 갖고 있는 그러한 페이지로, 그런 페이지가 256페이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그먼트가 4비트니까 총 16개 세그먼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물리 메모리는 역시 20비트, 즉 워드는 8비트이고 그런 블럭이 12개가 있는, 12비트가 있는 그러한 물리 메모리를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가상 메모 논리 주소도 20비트, 그리고 물리 주소도 20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논리 주소하고 물리 주소가 이제 같은 크기이긴 한데, 보통은 논리 주소가 훨씬 비트가 크죠, 보통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걸로 봤습니다. 자, 만약에 CPU가 어떤 주소를 갖다 내보냈어요.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그 주소가 세그먼트 몇 번인지 그걸 알아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세그먼트 번호가 예를 들면 6번 세그먼트였다. 그러면은 그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프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첫 번째 주소에, 두 번째 페이지는 두 번째 주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각각의 이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가, 이 엔트리가 각각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갖다가 우리가 블럭으로 바로 세그먼트하고 페이지를 갖다 바로 블럭으로, 즉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몇 번 세그먼트에 몇 번 페이지는
몇 번 블럭에 매핑되어 있다. 또는 해당 페이지는 블럭에 매핑되어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한번 이러한 방법을 한번 우리가 실제 주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CPU가 로지컬 어드레스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보냈다. 즉 헥사데시말로 표시해 가지고 이제 060272라고 하는 총 20비트를 갖다가 내보내줬다. 그렇다면 이제 세그먼트 번호가 말하자면 이제 6인 거예요. 그럼 세그먼트 테이블로 먼저 가봅니다. 그러면 세그먼트 테이블에 뭐 엔트리 0, 1, 2, 3, 4, 6번째 엔트리가 있죠. 그 6번째 엔트리에 가보게 되면 35라는 게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페이지 테이블의 메모리의 위치예요. 그래서 메모리 35번지를 가보게 되면은 012라고 있죠. 이 012가 바로 물리 블럭 번호입니다. 이게 즉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 35라고 써 있는 것은 바로 6번 세그먼트의 페이지 테이블 시작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0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페이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이때 페이지 번호가 2번이죠. 즉 0, 1, 2 요 2번에 있는 요 값이 바로 실제적인 블럭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블럭 번호 019를 72에다가 붙여가지고 01972 바로 여기에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CPU가 원하는 로지컬 어드레스 표시된 그러한 데이터의 물리 주소가 될 것이고, 그 값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페이지 번호가 02가 아니고 05였다. 그러면 0, 1, 2, 3, 4, 5 여기에 있는 즉 페이지 테이블 40번 주소에 있는 그러한 값을 갖다가 블럭 번호로 썼을 것이고, 만약에 이 블럭 번호에 해당하는 밸리드 비트가 만약에 0이다. 즉 프레젠스 비트가 0이다. 그렇다면은 페이지 폴트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요 페이지를 갖다가 메모리에서 그 디스크에서 읽어와 가지고 여기에 링크 복제시키고 그리고 해당 블럭을 갖다가 복사해 와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소시에이트 메모리 쓴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세그먼트 번호하고 페이지 번호 갖다 딱 매칭을 시켜봐 가지고 매칭을 시켜봤더니 있더라. 매치 레지스터가 M21로 딱 떴다.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블럭 번호가 실제 블럭 번호이고 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어소시에이트 캐시에는 요 페이지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그런 블럭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되고 해당 그 페이지를 갖다가 읽어와서 블럭에다 매핑시키는 뭐 P4를 쓰든 아니면 LRU를 쓰든 간에 그런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페이지를 교체 복사를 해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이 바로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논리 주소에 의한 그 주소 매핑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MMU를 얘기할 때 그 MMU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메모리를 갖다가 다른 프로세스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가 함부로 접근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공유 기능도 있지만은 보호 기능도 있는 거예요. 공유 기능이 이루어지려면은 공유하는 데이터나 메모리의 페이지를 갖다가 다른 프로세스나 다른 유저가 막 바꾸면 안 되겠죠. 못 바꾸도록 해야지만 공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리의 세그먼트나 페이지나 블럭을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페이지나 데이터를 갖다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드를 우리는 보호 모드, 프로텍티드 모드라고 그러고, CPU가 만약에 보호 모드에 있다. 그러면은 메모리 블럭이나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특별히 정의되어 있는 그런 프로텍션 권한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될 수 있습니다. 다중 사용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는 보호 모드가 필수죠. 모든 CPU는
특별한 몇 가지 그 컨트롤러 레벨의 CPU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용 CPU들은 CPU 자체가 리얼 모드에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보호 모드에서 돌아가느냐 하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리얼 모드의 경우에는 메모리의 모든 주소를 CPU의 특정 사용자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 다중 사용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새 다중 사용자 OS의 경우에는 거의 100% 보호 모드에서 돌아가도록 CPU 모드를 세팅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지금 예를 들면 윈도우를 부팅했다. 윈도우 부팅할 때 부팅 프로세스 중간에 이 보호 모드로 모드를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가 뜨면서 여러분들이 멀티태스킹 그리고 이제 멀티유저 상황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접근 권한을 갖다가 어디다 표시하느냐, 바로 세그먼트 설명자라고 하는 세그먼트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 구조가 이 접근 권한을 갖다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베이스 어드레스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앞에 페이지 테이블에 요 세그먼트가 딱 지정이 되면은 그 세그먼트의 번호에 가보게 되면은 세그먼트 테이블의 시작 주소가 써 있다고 그랬죠. 요 시작 주소가 바로 베이스 어드레스예요, 이게요. 그러면 요 세그먼트 테이블에 요 뒤에 바로 이 권한에 대한 내용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어드레스 다음에 그 페이지 테이블의 길이 몇 개의 페이지를 갖고 있느냐, 해당 세그먼트가 몇 개의 페이지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또는 그 세그먼트 전체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크게 네 가지죠. 풀리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느냐, 즉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또는 특정한 프로세스에게 이러한 풀 리드 라이트 권한이 있느냐 하는 걸 표시하는 것, 또는 그 세그먼트는 리드 온리, 오로지 리드만 할 수 있다, 라이트는 못한다, 이렇게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그 세그먼트에 있는 거는 오로지 실행만 가능하다, 쓰기나 이런 거 안 된다, 이건 프로그램 프로텍션이겠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시스템 온리, 이 세그먼트나 페이지는 오로지 운영체제만이 건드릴 수가 있다 하는 걸 나타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텍션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프로텍션 부분에다가 비트로 다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비트를 운영체제가 보고, 이 세그먼트는 어떤 권한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누가 접근할 수 있구나 하는 것 갖다가 운영체제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접근 권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체제 배우다 보면은 이 세그먼트 설명자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그 메인 메모리에 붙어 있는 세그먼트 테이블의 옆에 존재하는 그러한 자료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OS를 이미 배웠다면 알겠지만은 OS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임입니다. 특히 유닉스 베이스로 되어 있는 OS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거의 테이블, 그리고 자료 구조, 링크드 리스트, 어레이,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택, 큐, 또 리스트, 테이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료 구조에서 그 엔트리를 갖다가 넣고 빼는 거, 지우는 거, 권한을 주고 권한을 갖다가 제어하는 거, 권한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 자료 구조를 갖다가 여러분들 다룰 수 있어야지만 이런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얘기하는 메모리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운영체제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명령 관리들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료 구조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잘 배웠다면은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 프로텍션을 갖다 이거를 예를 들면 어레이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 프로텍션에 대한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 그 서브 자료 구조를 갖다가 링크드 리스트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리스트를 갖다가 만들고 그리고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걸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거, 싱글 링크드 리스트, 더블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그런 테이블 구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없다면은 이러한 가상 메모리에서의 또는 이제 논리 주소에서의 메모리 보호라든가 운영체제에서의 그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같은 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뭐 교과목에서 잘 배웠건 못 배웠건 여러 교과목에서 쓰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혹시 교과목에서 잘 못 배웠거든 여러분들이 스스로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자료 구조나 특히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이런 이제 뭐 리스트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전진 탐색 알고리즘, 뭐 우선순위 서치, 뭐 탐색 알고리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알고리즘 갖다 여기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 해놓지 않으면은 역시 유닉스 같은 OS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잘 배웠건 못 배웠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고 그리고 자료 구조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여러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스스로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구조나 아니면 이제 OS나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2장 내용을 마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해야 되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의 내용입니다. 원래 13장까지 있습니다. 이 13장은 멀티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의 내용에서 이 패러렐 프로세스 쪽은 별도의 과목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이번 학기에 그 수업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제14회차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말에 부담을 좀 적게 하라고 짧은 녹화로서 여러분들에게 12장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자, 다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어요. 굉장히 그 많은 내용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거쳐오느라고 나는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사히 학기를 마칠 수 있다면은 아마 나중에 이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 부분에서 기억에 남을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말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기말고사 공지된 대로 준비를 잘 하기 바랍니다. 공지 내용대로 원래는 이 기말고사를 여러분들 학교에 다 나와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1장부터 12장까지 전 범위 전부 다 싹 한번 고생을 좀 시킬까 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 갖다 굉장히 공부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다룬 내용만 시험 범위를 하고 그리고 시험도 중간고사와 똑같은 형태의 온라인 LMS 시험으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에는 늦거나 결석한 일 없이 확실하게 시험을 보고 학기를 잘 마무리해서 다들 좋은 성적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의 모든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